미국 남성 방사능 음료 1400병 마신 후 턱이 녹아내리고 30년 후에도 세상을 소름돋게 한 죽음. 에번 바이얼스 성공한 기업가이자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미국의 권력 있는 가문 출신은 1400병 이상의 방사능 음료를 마심으로써 스스로 끔찍한 악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그의 몸의 사형 선고였던 것입니다. 바이얼스의 턱뼈는 완전히 녹아 떨어져 나갔고 그가 사망한 지 30년 후에 발굴된 그의 시신에서도 방사능의 뜨거운 기운이 여전히 감지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많은 현대 판타지 소설에서는 마법의 약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실제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 방사능을 함유한 물을 구매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홍보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의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한 남자 에번 바이얼스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의약 음료 1400병을 마셨고 결국 그의 턱뼈는 녹아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에번 바이얼스를 그런 끔찍한 일로 몰아넣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 앙리 베크렐은 희귀 금속인 우라늄에 대한 실험 연구를 발표하며 우라늄 염이 태양빛과 유사한 광선을 방출하며 대부분의 불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퀴리 부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피치블랜드 광석에서 방사능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석의 방사능 수치는 우라늄 염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마리 퀴리는 연구 결과에서 실험을 통해 이 방사능 물질은 우라늄 염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무관하며 그저 우라늄 원소의 특성일 뿐이라고 썼습니다. 광석에 우라늄이 많을수록 방사능이 더 강해졌습니다. 마리 퀴리는 심층 연구를 계속한 끝에 알려지지 않은 원소를 발견했고 이 원소는 우라늄 염보다 방사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녀는 피치블랜드 광석을 탐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광석에서 극히 적은 양의 새로운 원소를 분리해냈습니다. 이 원소는 라듐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라듐에 대한 연구에서 그녀는 라듐이 특정 조건에서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라듐이 인간의 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뉴저지에 있는 레데터라는 회사는 이 고가의 강장제가 식욕부진, 스트레스, 불면증 등 수십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번 바이얼스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얼스의 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철강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바이얼스를 철저히 교육시켰고 바이얼스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아버지가 평생 동안 노력한 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아마추어 골프 선수로 골프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가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마법의 무약 라듐 덕분이었습니다. 골프를 치던 중 팔이 부러진 그는 병원에 실려갔고 그 당시 의료 조건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팔이 회복되더라도 이전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골프 경기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이얼스는 깊은 상심에 빠졌고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마법의 음료인 라듐 물을 소개했습니다. 상인들은 이 기능성 음료를 마시면 몸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라듐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상인들은 라듐 물이 의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기술은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고 라듐을 추출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음료의 가격은 매우 비쌌고 일반 사람들은 쉽게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음료는 주로 상류층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비싼 물건이 더 좋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듐 물은 즉시 부유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한 라듐 물을 마신 후 바이얼스는 며칠 만에 두 번째 골프 경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이후로 그는 이 마법 같은 음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라듐 물을 너무 좋아해 매일 한 병씩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는 라듐 물에 완전히 중독되었고 2년 동안 이 물 1400병을 마셨습니다. 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이얼스가 50세가 되었을 때 방사능 에너지 음료가 그의 몸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치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끝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체중이 급격히 줄고 머리카락과 피부가 점차 빠져나갔으며 얼굴은 꺼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50세의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의사를 찾았고 의사는 그에게 라듐 물 중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라듐 물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그의 몸의 대부분의 세포를 죽였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돈이 얼마가 들든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의사는 한숨만 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의 몸의 뼈 조직이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의 위턱과 아래턱을 모두 절단해야 했습니다. 라듐 물을 마실 때 턱이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듐 방사선이 머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사는 그의 두개골에 구멍 2개를 직접 뚫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는 1931년에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로버트가 레디털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때 그는 바이얼스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얼스는 저택문을 열고 로버트를 맞이했을 때 그의 하악골과 턱은 방사성 중독으로 인해 사라지고 썩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51세의 남자는 코 아래 뼈 구조에서 돌출된 2개의 치아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었고 뇌가 노출되었습니다. 바이얼스가 사망하자 그는 그의 방사능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납으로 된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1965년 과학자들이 그의 유해를 발굴해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을 때 그들은 발견에 매우 놀랐습니다. 제프리 에반스라는 한방사능 전문가에 따르면 바이얼스가 묻혔을 때 그의 뼈는 방사능 활성도가 약 1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라듐의 반감기가 160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유해가 발굴되었을 때도 방사능 수준은 여전히 그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발굴된 뼈는 총 방사능 45,100영을 기록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방사능 물을 매일같이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현대인의 시각일 뿐입니다. 과거의 초기 과학시대에는 이러한 비극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교훈을 수차례 겪고 나서야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 사용되면 평생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빠른 발전 속에서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며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생활 조건에 따라 80년 또는 1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성격,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양생은 담담어무하고 참된 기운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정신이 내면에 있으면 병이 어떻게 다가오겠는가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 평온하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무의미한 것을 갈망하지 않을 때 기가 몸속에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내면에 있으면 기가 소멸되지 않으니 병이 어떻게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래 살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관심 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